안녕하세요. 갈수록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 30일쯤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하나 어, 말씀을 드릴 게, 어, 저희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 중에서 쿠코인은 지난 3월인가 4월에 딜리스티드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30일쯤에 이 본래는 28일에 11월 28일에 상장 폐지가 되는 그 바이비트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아예 이제 검색이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잠시 잠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부분을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Oops, the spot trading pair you've selected is currently not availabl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결국에는 뭐 현물 거래상,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한 찾고자 하는 그 현물 거래 쌍이 현재는 유용하지 않다. 거의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살짝 떴다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저희를 포함해서 한 4개 단체 정도가 되는, 어, 그, 지금 이런 상황을, 그,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쪽에서는 정상화를 기본 목표로 하죠. 근데 그 정상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화 자체를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거래소의 가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픽스드 돼버렸죠. 고정돼 버렸죠. 이전에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현재 플랫폼 가격조차도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를 운영을 하는 쪽에 절대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가격이 현재 7달러라고 해가지고 저희 개수를 고정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자산이라고 딱 하는 게 이거는 그냥 7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던 게 지금 개수로 완전히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사라지게 하고 없애버렸다는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것들은 완전히,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짓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개수를 같은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어, 1달러에 들어간 사람과 7달러에 들어간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같은 금액의 개수가 거의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없앤 것도, 뭐, 이거는 완전히, 뭐, 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완전히 위법을 아무런 저것도 없이, 뭐, 공지도 없이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뭐 하면서, 시스템 점검하면서 그렇게 바꿔버렸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7달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7달러에 맞는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7달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리가 스테이킹한 원 개수가 의미가, 그러니까 뭐 7달러에 한 사람이 1달러가 되면 7분의 1 토막 나는 거고 3.5달러에 3.5달러가 됐을 적에는 뭐 50% 정도가 어, 날아간 것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아서 그걸로 통합을 시키고, 거래소의 가격을 뭐, 정상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심지어는 거래소에 있던, 거래소에만 거래소의 자기 지갑에 KOK를 가지고 있는 홀드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어, 그 가격을 너무 낮은 상태에서 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들은 거기에서 약간의 마진 정도, 뭐, 소위 말하는 차익을 좀 만드는 범위 그 이상은 뭐 0.0003달러 하던 게 저쪽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달러가 됐다. 그러면 만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서 이 스테이킹 지갑, 우리가 스테이킹 지갑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KOK를 제외한 세 가지를 우리는 찾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비대위라는 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원금 찾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원금의 또 기준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찾겠다는 게 기본 목표예요. 근데 어,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한 것은 어, 이 우리가 예치를 한 스테이킹을 한 거는 이 그게 US 달러로 우리가 예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비트든 이더든 USDT든 KOK든 그 개수로 했는 거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 US 달러로 받아가겠다는 거는 US 달러로 우리가 예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저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US 달러를 스테이킹 지갑에 US 달러로 이 재단에서, 사실은 지금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거기에서 달라는 이야기인데, US 달러로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KOK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스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천연합이라고, 이게 뭐 사실은 비대위도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이름을 뭐 자기들이 뭐 방장이 지금 비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내보내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실천연합이라는 거는 비대위 쪽의 일부분과
저희 그 협의회의 사람들, 이걸 합친 거를 실천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장은 또 뭐냐? 그러면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협의회와 비대위는 법적인 대응을 해요. 저희는 특경법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는 그 고발 조치를 한 거고, 비대위는 사기 유사수신 본지로 법적 대응을 해요. 그럼 실천연합은 뭘 하느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쪽에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없고,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단톡방에서 탁상 공론하는 것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본래 이 방을 만든 사람이 이봉우 씨죠. 근데 이봉우 씨가 이 단톡방을 다른 사람한테 그 방장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단톡방 그 오픈방에 하나 캡처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방장이라고 하는 김미영이라는 사람은 또 예전에 사실 저보고 뭐 캡틴이라고 하다가 제가 나가고 나서는 엄청나게 욕을 했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가 비대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실천연합방에 그 부방장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그 교체 그 변경되는 방장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저희 단톡방에 와서 오픈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통화를 그 이후에 했죠.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KOK를 K스타로 swap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장 그 연결, 뭐, 그 다음에 관계라든가 주장하는 바가 어디하고 똑같은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K 스테디움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K 스타디움의 주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 실천연합이라는 데는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그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K스타로 수합을 해서 정상화를 하는 데에 KOK를 K스타로 수합을 해서 어, 이 KOK 자체는 없애고 메인넷의 기축 통화인 그쪽으로 합쳐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이후의 것은 별다른 내용을 제가 접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 조금 그 저희 공지사항에 나와 있던 한 5가지의 그 거래소 상장 일자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21년 6월 4일에 쿠코인이 상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인도닥스가 22년 2월 16일에 됐고, 게이트아이오가 한 달 열흘쯤 후인 22년 2월 25일에 상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GB닷컴이라는 거기가 22년 5월 13일, 바이비트가 5월 24일, 이렇게 상장이 그러니까 22년도만 해도 2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4개나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실천연합에서 이야기하는 K스타로 수합을 했는 이 K스타는 몇 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냐면은 현재로서는 XT.com은 사라진 것 같으니까 거기 또 뭐 딜리스티드 된 거 없고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된 거 없고 그러면은 L뱅크라는 그곳에 하나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K스타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8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8만 명이 끝이지요. 그러면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비트가 뭐 지비닷컴이 5월 13일, 바이비트가 5월 24일 이렇게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크로스 베타, 그 오픈 베타, K 스테디움 메인넷의 오픈 베타가 론칭이 됐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이 네 개가 줄줄이 상장이 됐는데 K스타가 그러니까 KOK를 수합을 하는 것 자체가 어,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K스타라는 것 자체도 아예 없었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도에 나온 게 K스타인 걸로 알고 있고 23년? 23년 초도 아닐 거고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K스타라는 걸 자체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에 4개의 상장사, KOK를 취급하는 상장사, 거래소가 4개가 상장이 됐는데, 4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거 왜 했겠어요? KOK는 이 당시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 합치면은 정상적으로는 8개인가가 상장이 되어 있었고, 뭐 자율 상장해가지고 자율 상장이 한 3군데인가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쿠코인, 뭐 게이트아이오, 바이비트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그 뭐 600, 한 700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정도의 개수가 있는데 거기에 탑 1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쿠코인 원래 3월인가 그때쯤 폐지가 됐죠. 상폐가 됐죠. 바이비트가 11월 말에 또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이 KOK가 나을지 K 저기 그러니까 D앱이 나을지 메인넷이 나을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실천연합에서 KOK를 K스타로 수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어, 이 KOK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뭐 피해자를 80만이라고 했으면 80만 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홀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18만 명이 전부 다가 이 KOK 피해자라고 하는 그 80만과 완전히 별개냐? 그거는 아니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은 18만 명에 50%면 9만 명이죠. 그러면은 거의 90만 명 정도가 KOK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KOK를 K스타로 수합을 하라고요?
그리고 K스타라는 것 자체가 이 상장이 따로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계되는 쪽에 수합을 하라는 주장을 그 방장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에서 정상화를 뭘 어떻게 정상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정상화래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실천연합이라는 거는 어디와 가장 이 뭐 어떻게 보면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K 스테디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단체에 오늘 보니까 600 몇 명인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600 몇 명이 여기에 그 뭐 동의를 하거나 그러는 사람 숫자는 저는 아, 열 손가락 안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쪽 저쪽도 모르고 이 정보를 얻을 만한 데도 없고 답답은 하고 뭐 기존에 있던 방에서 뭐 나가고 자시고 뭐 그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아 있을 거다. 뭐 그런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풀이 하나 있지요. 여기는 KOK의 뭐 약관을 기준으로 그들을 칭하자면은 회원이었고 KOK 회원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뭐 송가병 씨 표현대로 하면은 뭐 유저 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프론티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투자자로 변신을 한 그 단체가 커뮤니티 풀이라는 쪽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 돈이 없는 D앱 개발자들에게 어, 투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어, 나눠 갖겠다는 그게 커뮤니티 풀의 기본 뭐 어떻게 보면은 목표지요. 근데 이쪽은 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SOM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에 정말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앱은 정말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커뮤니티 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앱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K 스테디움에서 그 내놓은 앱을 이용을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뭐 19개 그 SO가 있으니까 19 곱하기 한 10, 한 20,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하면은 20, 20에서 한 400명? 알지? 그렇죠. 한 4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말고는 앱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 우리 그 KOK 플레이 앱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신 분들 이거조차도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앱의 조작이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거기 보면은 플럭스,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또 맡기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KOK 플레이는 사실은 조금만 몇 번만 연습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저기는 복잡해서 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원하는 것도 제너 드래곤 같은 거를 뭐 연세가 한 60, 70 되신 분이 하실 수 있죠. 뭐 거기에 좀 경험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게임을 좋아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거를 뭐 이용을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지금 커뮤니티 풀에 어, 그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도 커뮤니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그 공동체, 그러니까 단체 개념이죠. 그래서 네 개의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지금 현 상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기 다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모든 이 개혁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 뿐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우리 개혁회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거기도 결국에는 형사 고소에 참여한 사람, 그게 뭐 지난번에 보니까 190명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거기에서 어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 이후에 또 나온 이야기는 형사 고소에 참여했다라고 다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송까지 참여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명 있다고 칩시다. 1200명 중에서 해당자는 뭐 100, 한 50명? 뭐 저희 오픈방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190명 중에서 그 회원으로 뭐 매달 얼마씩 거기랑 이제 하나의 그 정관을 만들고 어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숫자들이 자꾸 줄고 있다라고 뭐 글이 올라온 걸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럼 그 숫자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다 이 포함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 그 손해본 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80만, 아니 9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게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저희는 거래소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찾겠다는 거고, 그게 뭐 송가병 씨 이야기가 수익, 수익을 뭐 그 내는 부분,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가상자산 중에서 대부분이 아니고 저는 거의 뭐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을 나눠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 그 전부 다를 보지를 않았으니까. 하지만
수익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일반 전통 사업처럼 뭐 매출 많이 올리고 영업 이익 많아가지고 그거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상장이 됐을 때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암호화폐에서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나눠 갖기가 아니다 이거죠. 대부분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에서 그냥 나눠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또 발행을 시켜 놔놓고 발행되는 거에서 나눠주는 거. 우리는 뭐 채굴이라는 용어도 그냥 마구잡이로 쓰고 이 마구잡이로 쓰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만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고레벨들부터 해가지고 운영사라고 하는 작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굴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어, 바보짓을 한 거지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 탓으로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도 않는 굴러 들어왔는데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다 차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 전 재단 이사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핵심 파라메터라고 하는 플랫폼 가격 조정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 없어요. 입으로만 또 그 거래소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거래소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면 되고 플랫폼 가격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억이 나는데 거래소의 가격은 하느님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요. 근데 지들이 도대체 뭔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지요. 그게 제가 옛날에 표현을 뭐 쓰레기 표현을 했죠. 앞에다가 두 단어를 붙여서 두 개의 디짓을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그런 류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던 이 그 부류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그전엔 더 있었죠. 뭐, 어, 유튜브 그 구독자 수 실컷 늘리고 나서는 뭐 거기하고 접촉을 좀 하던 쪽은 사라졌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뭐 좀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뭐 이 피해자들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먹거리다가 사라져 버렸죠. 그거 빼고 나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는 뭐 거의 뭐 어, 커뮤니티 풀 그러니까 K 스테디움 뭐 이쪽을 홍보하는 그런 단체가 또 하나 있기는 해요. 서머식이라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해서 선무당처럼 뭐 팔짝팔짝 좀 뛰고 나서는 개인 거를
챙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챙기고 나서는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그 인원을 구독자를 많이 만든 쪽은 어디로 뭘 하고 있느냐 다른 코인들 토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개를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결국에 아, 그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이 1,500명, 리밋이 1,500명이에요. 1,500명 1번 방, 2번 방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뭐 구독자로 내가 저기 등록을 하겠다 해가 구독 클릭을 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전부 다 나의 의견,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제가 그래서 거의 1,000명 가까이 있던 방을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191명이에요. 근데 191명이 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생각을 하고 동참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숫자는 아주 콤팩트하게 이 생각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한 50명? 그러면 실제로 200명 기준으로 해서 50명은 4분의 1만 저는 정말 적극성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힘겨운 일이 있어도 뭘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동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50명 정도라고 봐요. 조금 루즈하게 봤을 때는 100명, 120명 정도. 그래서 저는, 어, 그런 분들한테 아주 개별적으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만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줌을 하더라도 일부 공개로 해서 그분들하고만 공유를 할까?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부분들이 뭐 아예 그런 거를 해본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하려 그러면 각각의 그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그 주장을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들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깊이 있게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피해자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그거를 용어를 하나를 찾아보고 그 부분을 한 한 문장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해가지고 또 가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알아보고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문장을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전체의 글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읽느냐 쭉 읽어 내려가지요. 또는 듣지요. 근데 어 듣기는 듣는데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는 못하지요. 그럼 그거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들었다. 들은 정도고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말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을 그 내용 자체가 거기에 쓰여져야 될 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짓거리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사용이 됐고 그 사용이 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되게 뭔가가 장황하고 또 뭐 그 있어 보이고 또 그 말이 맞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의 말 내용이 저 사람이 다른 그 내용을 전체를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잘못이 없어. 또는 어디가 사업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기에는 더 좋아. 그런 메시지, 그거를 나는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들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낫다. 그랬을 때 꼭 검증할 그런 시간적인 뭐 그 저기 투자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 내용이 맞냐라고 좀 그, 어, 확인을 좀 하는 이런 단계도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대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검증을 하는 그 단계를 한번 거쳐가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올라온 거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상대도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반박의 주장을 네가 또 잘못 이야기를 했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거 다 그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서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뭐 이미 뭐 고소도 당해봤고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저는 거쳐요. 특히나 저희하고 관련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스템적인 거, 뭐 지난번에 스테이킹에 대한 용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저는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A4지로 그러니까 저 제가 워드로 옮겨 보니까 8장이 돼요. 8페이지가 돼요. 8페이지를 읽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질 수 있느냐, 뭐가 잘못됐는지를 따지고서 저 사람이 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내용 요지는 이거잖아요. 자기 유사수신 아니다. 그 다음에 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뭐그 손잡고 이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 일단 틀렸고요. 근데 저도 그 범죄 행위하고는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 제시를 하고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경찰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범죄 입증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화해와 대화의 장, 화해를 위한 대화의 장을 뭐 자기가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개 토론이 대화의 장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요? 제가 그거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가 말해 놔놓고 지가 지키지도 않고 지가 잘 모르면서 짓거리 놨는데 지 잘못은 없다는 거지요. 왜 그거를 거기에 사용이 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줌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저희가 제가 단톡방에서 몇 명을 내보냈어요. 한 사람한테 메시지가 왔길래 크게 돼갖고 답변을 해놨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지가 써놓고도 지가 뭔 글을 썼는지도 잘 몰라요. 거기에 글을 남겼어요. 답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보고 회장님 그래요. 근데 제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일을 할 때는 뭐 이봉우 씨도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제가 그거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눈을 좀 뜬 것 같습니다. 한 게 9월인가 그래요. 9월인가 9월 말인가 그때쯤에 제가 부광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 지정을 했고 그런데 10월 11월 1일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때쯤 돼가지고 비대위로 싹 바뀌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를 지 혼자 만들었는 회장이라는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장님, 뭐 이러다가 호칭부터 확 바뀌어요. 뭐 전 호칭에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다 그래요. 심지어 뭐 제가 후원을 강요했다는 거고, 근데 자기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은 후원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물어요. 우습지 않아요. 후원이라는 표현을 후원에 대한 그 단어의 정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녹화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하나를 꽂아 놔놓고 누가 뭐 이야기를 하면 턱 건들리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못할 정도로 이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 그거를 받아들여 놓으면은 턱 건들면은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반박을 못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소위 말해 바보 쪼다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 네 개 단체 정도를 제가 뭐 조금 이 설명을 좀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객관성을 가지고서는 이거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하고 의견이 같다라고 하면은 객관성에 가까운 그런 그 조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KOK가 잘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제가 그것까지 이전에 다 설명들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수도 없이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저놈은 관종이다. 저놈은 노숙자 같다. 전문가가 아니다.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는 저도 100%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들은 전문가냐? 아니지요. 그러면은 제가 공개 토론 제의를 한 이유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지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쪽도 있지요. 그들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시스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가 발생이 됐고, 너들이 뭘 잘못했고, 그다음에 니들이 주장을 하는 데에, 각자가 주장을 하는 데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니들이 주장한 요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주장을 반대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네가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이 부분이 잘못돼서 하는 거를 또 주장을 하고 근거를 보여주고, 아니면은 상식선에서 합리성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맞고 네가 맞고 이거의 그 판단은 너도 나도 아닌 그거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근데 뭐 결론은 그렇게 해놔놓고 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전 세계에 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업체. 그러면 지금 법적인 그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한 쪽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전체가 피해자들하고 하는 거기에 뭐 소위 말해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 뭐 이 인원 외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제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한 5천 명까지 또 조회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한 500명이 봐요. 500명, 한 700명. 그러면 500명, 700명 이 사람들 외에 그다음에 저쪽 뭐 다른 쪽도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한번 예를 들어서 뭐 그 운영사하고 비대위하고 한번 하고, 비대위하고 저쪽 송가명 씨하고 한번 공개 토론하고, 저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나 여기에 회원이라고 하는 이 프론티어들 전체가 그렇게 하면은 관심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잘못이 없다, 한쪽에서는 잘못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했다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반박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무식한 놈 저거 하나 뭐 날리는 거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하는데, 오, 요거 잘 됐네. 요놈 뭐 무식한 놈, 뭐 전문가도 아닌 놈, 이놈 하나 잡아버리면 되겠네. 그럼 쪽팔려가지고 또 그렇고, 여기 쪽팔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거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거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되는 거지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제 영상 100% 본다고 봅니다. 근데 안 나서는 이유를 반박 못 할 거다. 그 증거 자료,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가 짓거렸던 것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 못 한다. 그다음에 어떤 데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거기도 마찬가지 스테이킹,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 그런 내용 한번 제시해 보라 그러면은 못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뭐 자기들 스스로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원금 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다, 설명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소개를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가 범죄자예요. 저도 찾아봤잖아요. 뭐, 100여 차례, 뭐, 송가병식 그 거래 보면 100여 차례, 100여 차례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5일 간격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은 5일, 일주일 내에 한 번씩은 홍보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나온 내용에 그거 계속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본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약관에도 있어요. 약관 한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은.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시간을 보내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오만테 떠들어놓으니까, 제가 지금 그걸 바로잡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밉죠. 그 단체가. 그 단체가 제가 하다가, 소수 또 다른 그룹이 하다가, 다 튕겨져 나간, 하나는 또 지금 저가 있고, 뭐, 캐나다에 둘이 있고, 뭐, 그랬는데, 그거 전부 다 없고, 새로 돼 있는 사람들이 저 지금 한 서너 명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을 경찰이 담당이 1년에 한 4번 바뀌었는데 거기 또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는 이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알고서 하고 있느냐? 저는 정말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뭐 그 단편적인, 이게 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임금 보장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면 한 번 딱 어디서 썼다. 근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도 명확치 않다. 근데 실제로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입에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기치는 놈들 기본 습성이고요. 거기에다가 어, 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송치를 다 하고, 그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보안 수사가 나오고, 보안 수사로 넘어가고, 경찰이 얼마나 쏙 터지겠어요. 근데 경찰도 참 저는 답답한 경찰들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 팀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뭐,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지수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KOK의 KOK가 아니고 저기 스테이킹 지갑 그게 주소지요. 비트이드 USDT의 보유 수량, 금 수량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입출금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지 그리고 뭐 빠져나간 게 있으면은 왜 빠져나갔는지 그 상세 내역까지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것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는데 울산경찰청에서 하면은 울산경찰청에서 인지수사를 전환해가지고 다른 우리처럼 똑같은 업무상 배임으로 해가지고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료를 줘가지고 그거를 입증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가고 그럼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서 끝나도 좋아요. 저는. 근데 이건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속는 그런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거기에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를 스스로 자답을 했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뭐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라도 이런데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혼자 하겠다는 거고 그쪽은 지들 있는 대로 다 나와도 좋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못해요?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알고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못할 거예요. 스스로 정말 저는 아는 거 정말 정말 없을 거다. 이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정말 너무 하고 있다. 이상입니다.